32인치 LED TV인데 수리하는 데서 동영상을 빨리 찍기 위해서 커버를 열어놨습니다. 커버를 열어보면은 구조는 내부 구조는 이와 같이 전원부하고 영상보드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원을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전원 표시 LED에는 적색불이 들어와 있네요. 이 모델은 전원 버튼, 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색깔이 적색에서 청색으로 전원 표시등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엊그저께 설명을 드렸죠. 틈새 공격 하듯이 불이 새어져 나와야 된다. 비춰져야 된다. 그리고 메인보드에서는 광케이블에 연결할 수 있는 적외선 포트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살펴보니까 이쪽에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근데 LED 램프가 켜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 PCD 청색으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LED 컨버터 보드에 전압을 측정을 하니 몇 볼트입니까? 미리볼트죠. 단위가 미리볼트입니다. 됐을 때. 그래서 이때는 지금 현재 램프가 고장이든지 드라이버 보드가 고장이든지 간에 중간에 PWM 발진 IC가 신호를 계속 보내지를 않고 발진을 멈췄기 때문에 전압이 신호에서 온오프 셀렉트 스위치가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불량인지 LED 드라이버가 불량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껐다가 전원을 끄고 껐다 켰다 온오프는 되기 때문에 일단 메인보드는 그래도 동작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껐다 켰다 하는데, 이때 진단 과정에서는 지금 LED 드라이브에 보드에 전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파트를 좌냐 우냐 구분을 하게 되면 수리하는 데서 좀 더 빨리 가깝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꺼져 있는 상태에서 딱 켜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 떼야 되겠습니까? 우리 알든 모르든 간에 해당되는 LED 드라이브의 전압이 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찍고 그리고 켜게 되면 되겠죠. 카메라 지지대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이용해서 양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쪽에 전원부 나오는 쪽에 케이블, 콘넥터, 단자에 디지털 멀티태기는 DC 직류 전원으로 셀렉터를 맞춰놓고 이제 OS 버튼은 킵니다. 적색에서 청색으로 바뀌겠죠. 자, 제가 카메라를 비치지 않기 때문에 소리로 딸깍 하겠습니다. 물론 조용히 상태는 딸깍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눌렀습니다. 청색으로 켜졌고요. 전압이 딱 올라왔다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LED 드라이버 보드에서는, 컨버전 보드에서는 전압이 나왔다가 바로 꺼지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단위가 미리볼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꺼보겠습니다. 엽기 전력처럼 다시 킵니다. 숫자만 보십시오. 테스트기를. V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미리볼트로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를 나눠서 수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에서 좌냐 우냐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램프 LED 바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합니다. 점검하려고 하면 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콘덴서에 남아있는 정전 용량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테스트 과정에서 안에서 물론 빼서 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밑에, 그러다면 중요한 경우는 분해할 때는 다 뜯고 조립할 때는 하나씩 다 꽂고 그런 과정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기로 찍어서 엘리바 테스트기로 찍게 되면 고압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압이 타서 이쪽 역으로 데미지, 역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부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단자를 빼야 됩니다.
분리를 하고, 그리고 분해할 때는, 꽂을 때는, 조립할 때는 또 역으로 다 꽂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패널을 분해를 했는데요. 뭐든지 그렇죠. 네, 분해하는 과정이 있어서 나사 풀르고 빼면 되겠죠.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뜯고 있는 거는 32인치 LED TV인데요. 네, 지금 세워져 있는 거는 액정 클래스. 뉘어져 있는 경우는 빛이 나와져 있는 패널에 있는 밑에 형광등처럼 보여주는 LED 바 세트입니다. 근데 여기도 테크닉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작업하면서 뭐 우연찮게 32인치 옆 패널하고요, 50인치 액정 클래스 이 두 개를 손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업관에서 주의사항. 근데 32인치는요, 패널이 가격이 얼마 안 되고 구하기가 쉬워요. 주변에서. 또 이동수단이 택배라든가 이런 쪽으로 원활하거든요. 50인치 같은 경우는 택배가 잘 받지를 않고요. 가까운 이웃, 가까운 동네에 잘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고. 또 문제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한 번씩 금이 가서 파손되거나 손상되게 되면 그 패널은 액정 클래스는 우리 순간접착제로 떼올 수 없듯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리는 떼올 수 있지만 그 안에 모눈둥이보다도 더 이하로 되어져 있는 회로 자체는 떼올 수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뭐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립하는 과정이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덜어는 나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만 하더라고요. 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팁, 테크닉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시간 때문이라기보다도 동영상 찍으면서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분해 조립은 다음에 한번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안 되는 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전체적인 고장 증상이 있어서는 네, 전원 버튼의 온, 오프, 청색, 파란색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기 모드 빨간색에서 전원 표시 LED 등이 네,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끌 때는 제대로 꺼졌었고요. 네, 화면이 안 켜졌죠. 불이. 그래서 파트를 A, B, C 파트를 구분해서 아마 이쪽 백라이트일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백라이트를 점검해보는 과정입니다. 요점은 그건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를 꽂으니까 여기 램프바 테스트기인데요. 했을 때 불이 꺼져 있죠.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 되나 싶어서 또 중간 부분에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에 해당되는 경우도 그랬죠. 여기는 제가 아까 분해할 때 전원 보드에서 케이블을 빼놓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듯이 그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현재 여기에도 전원 커넥터 케이블이 빼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뺐다 꽂았다 하는 경우를 분해 조립할 때는 항상 습관화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아까 이 제품의 고장 증상은 화면 무였습니다. 보이시죠? 이 증상으로 인해서 화면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 LED 바 패널 보드를 패널을 수리하면 되겠다. 확실히 구분이 된 거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LED 바도 네, 분리하는 요령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두둑 하면서 찌그러지고 또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끊어지고 다시 작업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뜯는 요령을 잘 해보시면 달인처럼 쉽게 편하고 또는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LED 바도 말이죠. 분리를 할 때 또 다 요령이 있죠. 힘으로
하게 되면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휘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붙일 때 또 재활용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구, 적절한 도구, 또 열과 방향 이런 걸 잘 활용함으로써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안정성 있게 수리하고 나서도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 과정도 나름대로 테크닉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분해를 다 하였습니다. 네, 고장 증상 내역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A 파트냐 B 파트냐 쉽게 해서 어느 쪽을 접근을 해서 수리해야 될 것이냐 했었는데 화면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분해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이지 않는 패널 안에까지를 분해를 해서 그리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각종 테스트들이 있어야 되고 분해할 때 또 쉽게 편리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 파트인지 B 파트인지 정말 또 한번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가운데 불이 하나 안 들어왔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니 네, 듬성듬성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죠.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보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쪽 파트를 A 파트, B 파트, C 파트 나눠져 있을 때 정말 이 LED 고장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확정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교체라든지 수리를 하든지 다시 여기서 구분해 가지고 진도를 나가면 되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D바를 수리를 했든지 교체를 했든지 마지막에 점검사항이 필요하죠. 커넥터, 케이블, 연결부분, 단자 이런 부분이 꼭꼭 잘 눌러져서 부드럽게 접촉이 잘 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확인하는 부분들이 몸에 잘 배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립을 하고 딱 끝났는데 어디 한 군데를 빼먹게 되면 재분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 과정은 1년에 몸에 잘 배어 있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점검 과정이 있어서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케이블 접속이 잘 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경우는 마지막 단자 연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극성을 맞추어 가지고 전체적인 전압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LED 칩이 다 불이 들어오는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잘 수리가 되어 있는지 교체가 잘 되어 있는지 콘넥터 단자 연결 부분까지 점검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순환후기를 하면 되겠죠. 네, 순환후기를 하면 바둑에서 모든 놔져 있는 돌들을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조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조립합니다. 제가 작업하다가요, 분해할 때 또는 조립할 때도 한 번씩 액정 그라스를 파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쫙 또는 띡. 조립할 때나 분해할 때나 액정 그라스는 항상 긴장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둑에서는 복귀를 순환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낮았던 것도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못됐을까. 그거를 복귀인데요. 여기서는 하나씩 다 분해를 하고 문제점을 해소한 뒤에 다시 조립하는 과정. 조립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띡, 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나누기를 마치고 수나누기 뭐라고요? 수나누기 조립, 수나누기 복귀.
네, 조립을 마치고 켜졌을 때 불이 들어오죠. 안정되게 동작하는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꺼봅니다. 약간 어둡게 보이죠? 틈새가. 다시 한번 켜봅니다. 색깔이 바뀌면서 네, 환하게 빛이 들어왔죠. 수리가 다 끝난 것입니다. 화면을 봐야 된다고요? 글씨 입력과 도형을 입력하는 방법을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팅 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블로그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길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볼륨을 좀 줄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가 다 끝난 뒤에는 외부 입력에서 리모컨 말이죠. 외부 입력에서 보시게 되면 TV 모드나 컴포지트나 또는 USB라든지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채널을 돌리게 되면 채널이 바뀌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 채널에 맞는 신호가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되겠고요. 소리 또한 볼륨을 조정해 봐야 되겠죠. 소리가 조정이 되는지 커지는지. 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리모컨으로 해보았습니다만은 네, 오른쪽에 있는 버튼 있지 않습니까? USB 버튼. 네, 버튼 눌러서 동작이 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면 수리는 완벽하게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